안녕하세요. 기업신용평가 도우미입니다.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정성적 평가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기업신용평가 도우미가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업신용평가는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형에 의한 정형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둘러싼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무요소는 계량지표이기는 하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재무제표의 분식 반별, 기업 부실 원인 판단 등 비계량, 비재무 항목을 가감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산업위험.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은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경쟁 강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제약을 받으므로 해당 산업의 위치 및 성장률 시장 전망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 변동성. 거시경제와 산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이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 간에 어느 정도의 선행과 지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성장 전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영업에서의 현금 흐름 창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부채 상환 능력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저성장으로 인해 산업 내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고 산업 내 경쟁 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내 경쟁 강도,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및 상품 매보유 여부가 해당 기업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 원가 경쟁력, 나,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를 통한 가격 정책의 유연성 보유, 다, 특허권 보유, 라, 산업 내 독점적 지위 보유, 마, 소속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여부, 넷째, 환율의 영향,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환율 변동은 수입 단가, 수출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해당 산업의 수출, 수입 비중과 향후 환율 전망으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동기업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 막대한 투하 자본, 나, 높은 유통망 구축 비용, 다, 원재료 조달상의 제약, 라, 정부의 인허가, 마, 기존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확고한 시장 지위 등. 여섯째, 제품의 대체성. 생산 제품이 유사 제품으로의 대체가 용이하거나 또는 대체품의 개발 가능성이 높으면 향후 대체품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재료 대체가 용이한 경우에는 원재료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여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술의 변동성. 소비자들의 빠른 기호 변화 및 기술 발전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의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R&D 비용의 크기와 기술의 존속 주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요하는 산업인 경우 제품 개발 능력, 기술력 및 R&D 비용은 산업 위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부의 규제. 정부 규제의 변화 방향이나 현재의 규제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2. 경영위험. 경영위험은 계속 기업으로서 제품을 구매, 생산, 판매, 대금 회수에 이르는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위험 분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무 분석,
현금 흐름 분석 등의 분석 기초가 됩니다. 경영위험은 경영진의 전문성과 영업 능력, 경영 안정성,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경영 전략, 사업 계획, 노사관계, 대주주의 경제적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경영진. 경영진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어 경영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경영 능력은 과거의 경력, 위기관리 능력, 기업관 등으로 평가됩니다. 경영진의 관련 학과 전공 여부, 경영진의 동업계 종사기간 등으로 전문성을, 경영진의 상벌 내역 등을 통하여 대외적인 신인도를 파악합니다. 주주 구성,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여부, 경영권 분쟁 등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둘째, 노사관계, 노동조합 유무, 3년 이내 노사분규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으로 노사관계 협력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성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의 악화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셋째, 원가관리를 위한 저스트-인-타임 방식의 재고관리로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재고를 비축함에 따라 노사관계 및 복지후생의 악화로 인한 파업은 기업의 생산 라인을 중단시킬 수도 있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넷째, 자금 조달 능력, 상장 기업, 투자 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가능성 여부, 유상증자 가능성, 주가가 최소 액면가의 4배 이상, 재무적 융통성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조건, 부실화된 기업의 실권주에 대해서 대주주가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 재무적 융통성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조건, 관계사 및 대주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 내부통제제도는 특정의 거래가 그 기업의 재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내부통제제도는 해당 기업의 결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 거래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적절한 문서화 및 보관 과정을 거치는지, 거래에 대한 승인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지, 직원의 횡령 및 불법행위 등을 적절하게 방지 및 발견하는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춘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외부에서의 요구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며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열평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파생상품 거래, 할인어음 관련 및 소송사건 등으로 인한 우발 채무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석사항을 통해 파악합니다.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재무실적을 감안한 재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 영업위험. 첫째, 사업성. 최근 분기 누적 매출액. 결산연도 이후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외형의 변동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성. 기본적으로 높은 영업마진과 자본 수익력을 지닌 기업은 자기 자본 창출 능력이 있고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재무자료로부터의 수익성 관련 비율의 절대평가 및 추세의 분석, 업계 경쟁사와의 상대 비교, 수익성의 향후 전망 및 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분석 시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구성이 다양한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로 수익성을 파악하여 부문별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취약한 부문은 그 정도 및 대응책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수익성과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성 분석 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감사보고서의 주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수익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미래 수익의 희생. 2. 높은 수익에 동반되는 위험 요소의 장부상 미반영. 3. 발생주의에 의한 장부상이익. 매출처 구성. 1. 매출액 대비 공공기관 비중. 제조업에서 매출처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금의 수상이 위험이 미미하고 거래 안정성이 높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질을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 매출액 대비 광급공사 비중. 건설업에서 매출처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금의 수상이 위험이 미미하고 거래 안정성이 높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대비 대기업 비중. 제조업에서 매출처가 신용도가 우량한 민간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금 회수상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주잔량. 영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지표로서 최악의 경우 결산기 이후 수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주잔량이 많으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위험. 원자재 구매는 수입과 국내 조달을 파악하고 장기 공급 계약의 체결 여부, 수입상의 애로점, 조달처 다변화 여부, 구매 교섭력, 구매 용이성 등을 검토합니다. 생산 위험. 생산 측면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 생산성을 무시한 고용 정책으로 인한 고정비 증대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장 가동률 추이, 설비 고도화율, 불량률, 제품의 품질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판매 위험. 판매선의 다변화 여부, 수출 지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노출도, 판매 방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수 위주의 기업은 유통 경로에 따라 크게 직접 판매, 대리점 판매로 구분됩니다. 직접 판매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판매 위험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정비가 증가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대리점 판매는 판매 정책 변화의 효율적인 반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위 5개 판매처에 대한 매출 비중을 통하여 판매처별 위험 분산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처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판매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1에서 2개 기업의 매출이 집중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요 매출처의 신용도 및 해당 기업과의 관계가 긴밀한 경우에는 판매 관련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경쟁력. 기술력은 사업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동기술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정도와 향후 얼마나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특수용역업은 일반 용역과 달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어 해당 업종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용역은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위험. 첫째, 재무제표 신뢰성. 회계정보의 질. 재무분석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이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례기업 회계정보의 질적인 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 재무분석 시에는 동업계 타기업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동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과 위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과의 차이 및 그 정도를 분석합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일 경우 평가위례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수정사항, 주석사항 등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인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감가상각 정책 분석.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 잔존가치, 특별상각 시행 여부 등 감가상각과 관련된 제반 회계정책을 파악하고 회계정책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과대, 과소계상을 검토합니다. 또한 감가상각 방법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감을 분석하여 손익변동 효과를 분석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수준의 적정성을 파악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에 의한 손익변동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과거에 비해 너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진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IT 산업 등 기술의 변동성 주기가 짧은 첨단 업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진보화 정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의 자산 및 부채. 보수적 기준을 적용할 때 위례기업이 매각한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 등에 대한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 보증에 대한 대지급 발생 가능성,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경우 실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 등을 검토합니다.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성 매출 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실질적인 재무 구조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매출 채권은 결산 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적정 수준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들은 인식 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적정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오류 수정 손실 계제 유무 및 비중. 법인세 추징액, 퇴직급여 미인식 및 건설업인 경우 진행률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비용분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이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성이 높아 보이나 이를 감안시 실질적인 수익성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입금 증감. 결산연도 이후 운전자금 및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위, 기말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비교한 이후 경상적인지 비경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비경상적인 용도라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업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도 시점에 임박할 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항목입니다. 대여금 및 가지급금 비중. 대여금 및 가지급금은 대표자, 관계사,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으로서 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장부상의 수익성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비용을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3개년 재무제표상에서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이 매년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실질적 자산은 대여금,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제외하고 체크합니다. 전반적인 자산의 질을 체크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제표 분식 판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하나 재무제표 작성의 주체인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변형, 가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빈도가 보다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적정성 검토와 분석 등이 필수적입니다. 분식에는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표시하는 일반 분식과 실제보다 저조하게 표현하는 역분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세금 절감의 목적으로 역분식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무제표 분식의 유형 및 사례. 1. 수익의 과대계상과 자산의 과대계상. 2. 수익의 과대계상과 부채의 과소계상. 3. 비용의 과소계상과 자산의 과대계상. 4. 비용의 과소계상과 부채의 과소계상. 5. 수익의 과소계상과 자산의 과소계상. 6. 수익의 과소계상과 부채의 과대계상. 7. 비용의 과대계상과 자산의 과소계상. 8. 비용의 과대계상과 부채의 과대계상. 9. 자산의 분류를 가급적 유동성이 높은 계정으로 변경. 10. 부채 분류를 고정성이 높은 계정으로 변경. 11. 자산과 부채의 상계 제거. 12. 자산과 자본의 과대계상 등이 있습니다. 분식의 발견 기법. 재무제표 분식을 발견하는 방법은 대내외 환경검토, 회계감사 기술에 의한 방법,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발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감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주로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발견 방법으로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재무제표 상호 관련 항목의 일치 여부. 2. 백분율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에 의한 이상 항목의 발견. 3. 재무비율 분석에 의한 발견,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실화 과정. 비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판매 부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부실 원인. 판매 부진과 판매 대금 회수 부진은 중소기업 부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원가 인상과 마진율 하락 등과 같은
구조적인 경영애로 요인의 누적과 경영관리상의 미숙은 부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부진. 2. 판매대금 회수 지연. 3. 무리한 사업 확장. 4. 인건비 등 높은 비용 구조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향후 매출액, 이익, 성장성 등을 미루어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통하여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노력을 요구되는 데 비해 실질적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기타 요소. 재무 안정성,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부채관계 비율을 검토하여 기업의 장기 부채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기업이 보유학 자산의 질을 평가하여 동자산이 원리금 지급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담보력을 갖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무 안정성 평가 시에는 자본 구성의 건전성, 자본 조달, 운용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자산의 질.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산의 청산가치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발생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처분 가치는 추가 자금 조달 능력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보유 자산의 성격, 구성, 과대, 과속 예상 여부 등의 질적 특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은 영업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업이 부담할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수단이 되므로 담보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구성, 개별 자산의 특성, 시장 가치,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형 자산은 과대, 과속 예상의 가능성이 높고 청산 시점에서의 가치는 전무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유의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 및 고정비 부담 능력.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고정비 부담과 관련하여 검토합니다.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우수하더라도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높으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에 위한 원리금 상환 능력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대 금융비용, 손익활동 현금흐름과 금융비용 대 금융비용, 현금흐름과 금융비용 대 금융비용의 비율 등을 사용하여 이자 지급 능력을 측정합니다. 재무적 융통성. 기업의 자금 수요 및 조달 계획, 대체적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자금 긴축 시 신용도의 손상 없이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유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유출 간의 관계에서 현금 부족 발생 규모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족 규모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현금 확보 수단이 존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가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기간의 장단기 및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의 파악이 중요하며 투자자산의 단기 여부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관계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지주기업의 경우 경영권 지배를 위한 재무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 파생상품 거래, 할인어음 관련 및 소송사건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석사항을 통해 파악합니다.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재무실적을 감안한 재무분석을 합니다. 현금흐름 분석. 현금흐름의 적정성은 차입금 상환과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부족은 외부 자금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는 재무구조 약화, 사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 상위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 상위 현금흐름 구분보다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손익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 처분가능 현금흐름으로 구분합니다. 신용등급 필터링. 신용등급 필터링은 평가 모형의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은행연합회로부터 수신한 조회정보, 의뢰기업으로부터 제시받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기타 매체로부터 수신한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등의 신용사건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등급을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비재무제표 분석에 위한 정성적 평가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기업신용평가 도우미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